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윤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3.26포인트, 0.15% 상승한 2206.53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0% 오른 751.58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가 미국 경제 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무역 협상 기대감에 상승 마감한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도 이러한 영향에 힘입어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먼저 미중 무역 협상단 지난 3일부터 미국 워싱턴으로 자리를 옮겨서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있었던 중국 베이징에서의 협상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앞에 놓일 합의안 한 문장을 다 검토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4월 말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또 오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깜짝 놀라게 할 이슈가 하나 있었죠. 바로 5G 상용화 소식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당초 예정되어 있던 날보다 이틀 앞당긴 바로 어제 저녁 11시에 5G 상용화를 단행했는데요. 이는 이 기습적으로 이 5G를 하겠다라고 했던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의 기습 공격에 대응했다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세계 최초에 대한 5G 상용화는 성공을 하긴 했지만 이 야간 개통이 금지되어 있는 만큼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는데요. 과연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와 미국 둘 중에 어느 나라를 이 세계 최초로 인정을 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4월장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여러분들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에 이하늘 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셔서요. 우측 상단에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5월 3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나오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자신이 생각하는 히든 종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에 이하늘 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명 함께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VIP 체험권 매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날 히든스탁 이벤트 게시판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적풍 전문가님 그리고 다비드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장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적풍 전문가님 코스피 흐름 어땠나요? 오늘 시장 분위기 굉장히 좋았죠. 네, 오늘뿐만 아니라 4월 들어서 네. 계속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시장이 이제 연속 이제 좋아지면서 이제 어리둥절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정확하게 일주일 전에 어떤 얘기들을 나눴는지를 살펴보시면은 그때 이제 뭐 경기 침체가 있느니 뭐 앞으로 시장이 안 좋아진다느니 그런 얘기들이 한참 많았었던 시점이에요. 그때 우리 여러분들 그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돼서 막 그죠? 맞아요. 근데 맞아요. 제가 이거 잊어버리는데 일주일이면 잊어버린다. 그런 말씀 드렸던 걸 기억나는데 지금이 이제 딱 그 진행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때 있었던 많은 논란들은 이미 증시에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좋아지는 모습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그 이유가 좀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되어가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현재 지금 미국 워싱턴에서 중국과 미국이 만나서 고위급 회담을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새로운 소식들이 오늘 밤에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에 따라서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아시아 증시 전부 다 훈풍이 좀 불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걱정보다는 지금 여러분들 보유 종목들 시장은 올라가는데 내 종목만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종목들 관리에 좀 신경 써주시고 지금은 조금 공격적인 투자도 가능한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과 전략들 잘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 코스닥 진단을 해볼게요. 코스닥도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 근데 네. 장 중반에 갑자기 쑥 빠져가지고 심쿵했거든요. 그래서 네. 잘 올라가서 다행인데 진단 좀 해주세요. 네, 사실 뭐 심쿵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설렐 때 쓰는 단어인데 오늘 심쿵은 약간 좀 맞아요. 부정적인 그런 네, 심쿵이었던 네, 네.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뭐 앞서서 코스피 설명을 해주셨던 것처럼 뭐 호재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로 좀 좋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종가 자체는 어제 종가보다는 조금은 땡기면서 좀 막판에 힘을 쓰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지만은 장중에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지금 미증시가 올라가는 속도라던가 혹은 뭐 이제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전고점을 뚫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속도에 대비해서는 우리나라 증시가 약간은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요즘에는 좀 부각이 되는 그런 시기다 보니까 오늘은 뭐 중간중간에 들어왔었던 뉴스들이 약간은 좀 흐리게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뭐 좋은 충분히 더 올라가고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시기였는데 좀 아쉽게도 좀 방산주들이 좀 재를 뿌린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이제 여러 가지 북한발 지금 뉴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목들이 뭐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코스닥 차트를 그 분봉상 흐름을 보신다고 하면은 오전장에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과 좀 견고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차트 볼게요. 그 아래쪽으로 이제 갑자기 뭐 흔들리는 네. 이런 모습들이 나왔었고 여기서 이제 좀 긴장감들이 좀 많이 돌았죠. 대부분의 이제 양봉 종목들이 음봉으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이 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반등에 좀 힘을 쓰면서 그래도 이제 오늘은 아쉬웠지만은 내일의 좀 가능성을 좀 열어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오늘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힘을 쓰지 못했고 좀 중소형주들 위주의 강세가 좀 더 두드러지는 모습이었고요. 일단 뭐 그 무역 협상에 대한 좀 뒤통수 내용만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무난한 그런 시장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5G 그 상용화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요즘 뭐 가상화폐라던가 뭐 이제 오늘 홍역에 대한 뭐 관련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는 모습들이 네. 좀 많이 나왔었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뭐 지금 시장이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막판에 좀 힘이 있는 그러니까 좀 절대 빠지지 않는 그런 힘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재료주들이 여러 개가 많다는 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먹거리가 굉장히 좀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더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셔서 좀 단기적인 수익을 많이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적풍 전문가께서 현대바이오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현대바이오 제가 이제 시장 보면서 상승 종목들 있잖아요. 네네. 갑자기 현대바이오가 딱 떠가지고 하더니 이내 또 이 상한가에 안착을 네,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좋은 소식이 들려온 건가요? 오늘 이제 오늘의 호재는 없었어요. 어어. 근데 이전에 있었던 호재들이 점차 주가에 반영돼서 아. 오늘까지 온 거고요. 오늘 직접적인 내용도 없었는데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 지금 이 현대바이오의 최대 주주인 CM팜이라는 회사에서 고통이 없는 그런 암 치료 신약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물론 이제 사람한테 테스트보다 동물 쪽에 테스트를 한 거지만은 이제 이것이 엄청나게 좀 최근에 암학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화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바닥이 최근에 지난 뭐 3월달 저점 기준으로 5,000원대 있던 주가가 오늘 이제 종가 11,0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정말 한 달도 안 돼서 2배를 뛰어넘는 그런 이제 성과를 보여주게 됐는데요. 일단 오늘 수급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도하고 외국인가 들어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일단 바이오 제약주에 대해서 너무 만약에 안 올라가는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더라도 이 업종에 대한 실망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현대바이오가 지금 관련 호재가 있어서 올라갔지만 다른 종목들도 저는 그런 훈풍들이 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바이오는 아까 말씀드렸던 암치료 신약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신약 이외에도 뭐 스킨케어나 화장품 같은 쪽으로 또 사업 영역들이 확장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좀 들려왔거든요. 제가 요즘에 또 관심 갖고 있는 분야가 화장품주인데 좀 그런 부분들도 주가 상승에 영향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는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간 구간이라서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이 종목이 내일 하루 남았죠. 하루 지나면 이제 다음 주인데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 금요일 안에 12,000원 돌파하지 못한다면 첫 번째 고점 그리고 두 번째 고점 우리가 이제 뭐 보통 이렇게 두 번 봉우리가 생기면 좀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구간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내일 12,000원 돌파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고점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보유하신 분들은 정리하시기 바라겠고요. 이거 좋다고 해서 막 사지 않으시도록 저는 고가 매수는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바이오는 내일장에 12,000원 돌파 여부를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다비드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빅텍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자, 빅텍 아까 우리 코스닥 진단할 때 우리 방산주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네. 차트 보니까요. 이렇게 데칼코면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딱 찍어놓은 것 같아요. 반대로. 그렇죠? 네, 뭐 맞습니다. 일단은 오늘 지금 시장을 흐린 뭐 주범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이제 코스닥 시장을 약간 좀 긴장하게 만들었었던 그런 흐름들이 나왔었고, 제가 이제 빅텍을 항상, 그러니까 특징주로 이제 빅텍이 잡힐 때는 빅텍을 좀 가지고 오면서 항상 시장이 좀 부정적일 때 이제 좀 약간 좀 기분 좋지 않은 좀 소개를 좀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뭐 빅텍도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 시장도 오히려 좀 상승하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시장에서도 코스닥 시장도 이제 좀 방산주에 대한 내성이 조금 좀 생기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그렇다고 한다면은 약간 빅텍을 뭐 지금 구간에서도 좀 더 부정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미국 쪽에서 이제 뭐 추측성 예상 그 멘트들이 좀 있었는데 북한에서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뭐 이제 뭐 생산이라던가 뭐 다시 이제 재배치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언급이 됐었고, 그런 모습들이 이제 시장을 한번 흔들고 거기서부터 이제 좀 빅텍이라는 종목이 좀 꿈틀꿈틀거리기 시작했죠. 워낙 그 변동성 자체가 큰 종목이기 때문에 뭐 그런 순간에 이제 오늘 뭐 장중에 10% 이상의 뭐 상승률을 좀 보였었던 그런 모습들도 나오는데, 이 종목이 이제 분봉상 움직임을 본다고 하면은 시장이 꼬리를 달면 또 갑자기 그 위쪽에서 급락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이거는 뭐 이제 종목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뭐 장중에 뭐 눈치 싸움, 눈치 게임 정도의 그런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이제 그 북한에서 김정은의 중대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데 약간 좀 부정적이다 이런 좀 내용들이 나오면서 빅텍이라는 종목이 좀 반짝반짝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이런 모습, 그러니까 이런 재료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뭐 하루 지나고 뭐 시장이 조금 더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빅텍은 또 과거처럼 뭐 이제 그 당일 만에 뭐 이제 뭐 강하게 이제 급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이 종목이 거의 뭐 개인 투자자들에 의해서 거의 뭐 단타성 매매를 통해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 뭐 잘못 건드렸다가는 좀 거하게 좀 물릴 수 있는 그런 좀 리스크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오늘 그 빅텍이라는 종목을 특징주로 가지고 온 거는 시장이 막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빅텍이 올라갔을 때 뭐 다른 종목을 투자한다고 해서 다른 종목으로 수익이 안 나는 것도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좀 다른 길을 좀 걷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뭐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올 때라던가 혹은 뭐 이제 또 북한발 이슈가 좀 더 안 좋게 나와가지고 시장을 좀 흐리는 구간들이 있다고 하면은 뭐 당일 단타성 종목으로만 혹은 뭐 이제 소액 매매 정도로만 좀 보시고요. 웬만하면 이제 관심권에서 좀 배제를 좀 시키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꼼꼼하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AS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다비드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두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나노입니다. 매수일 4월 1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3,4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8.8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나노 흐름 보면은요. 오늘은 살짝 눌림이 나왔습니다. 2.06%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지만 그래도 3거래일째 땅땅땅 하면서 빨간불 켰고, 오늘도 빨간불 켜려고 하다가 파란불 켰거든요. 네. 자, 진단 좀 해주세요. 계속 쭉쭉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나노는 분위기를 굉장히 좀 좋게 만들고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짧게 보시면서 분할 매도를 좀 진행하기에도 뭐 충분히 좀 좋은 자리를 좀 만들어줬습니다. 다만 오늘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이 살짝 좀 조용했었던 모습들이 나왔고, 거기에 뭐 분위기를 뭐 추가적으로 타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 뭐 소폭의 좀 조정이 나왔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나노를 좀 볼게요. 나노라는 종목은 제가 이제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과거에 이제 좀 대장 역할을 했었고, 뭐 질소산화물 제거라던가 혹은 뭐 이제 다이옥신 제거, 이제 그 뭐 화력 발전, 그다음에 석탄 발전 이쪽에 있어서 좀 충분히 더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뭐 그동안에 보여줬었던 뭐 하루 만에 급등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이어지진 않았지만은 굉장히 뭐 꾸준하게 추세 자체를 좀 들어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강조를 해드렸었던 주봉상의 차트를 같이 보신다고 하면은 사실 내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또 주봉이 또 마감이 되는 뭐 그런 날이기도 하죠. 거기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그 기준선을 좀 돌려 올리면서 마감을 한다던가 뭐 양봉으로 이제 좀 돌려놓은 상황에서 마감을 해준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량을 치면서 상방 구간들을 한번 또 터치하러 가는 이런 구간들이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할 매도는 좀 같이 진행을 하시되 제가 목표가를 지금 구간보다는 좀 더 높게 잡아드렸었거든요. 그래서 한 방에 좀 강력한 흐름들을 좀 기대를 해보시면서 어느 정도 물량들은 지속적으로 좀 홀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며칠 또 미세먼지가 괜찮았는데 내일부터 또다시 미세먼지가 몰려온다고 하더라고요. 나노가 어떤 움직임 보여질지 계속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은 GRT입니다. 매수일 4월 2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3,2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종목도 한번 진단해 주세요. 목표가 3,200원까지 쭉쭉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뭐 아직은 좀 기다리는 시기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매수를 충분히 좀 진행할 수 있는 좀 좋은 시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제 차트를 볼게요. 제가 GRT라는 종목에 그 포인트를 좀 집어드렸을 때 제가 왜 이 종목의 그 가능성을 좀 좋게 본다고 하냐면은 그동안에 이제 소외되었던 구간들이 굉장히 많았고 바닥권에서 이제 첫 번째 거래량이 보이지 않았었던 대량 거래량이 터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추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 종목은 뭐 하루 만에 급등을 해서 뭐 11.51%, 그다음에 하루 만에 뭐 17%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 뻗어가는 이런 그림들이 나왔거든요.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보고 있을 때는 일단은 방향성은 위쪽으로 좀 잡혀 있는 상황이고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급등을 때릴 때 잡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뭐 음봉을 준다던가 아래쪽으로 이제 거래량 없이 쉬어가는 그런 구간대에 미리 담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급등 패턴들을 이제 기다리는 그런 전략으로 세우시면 되겠죠. 근데 이 종목의 흐름을 보신다고 하면은 그 당시에도 그랬는데 뭐 계속 개인 쪽에서는 관심이 없지만은 외인 쪽에서 지속적인 순매수가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에서 이제 선호하는 이슈들도 조금 더 이제 좀 두터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GRT도 이제 뭐 충분히 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는 뭐 조금은 좀 그 약했지만은 뭐 다음 주에 혹은 뭐 내일 혹은 다음 주에는 좀 더 강력한 파동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홀딩 전략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적풍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메카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 3월 12일로 지정해 주셨고 목표가 25,500원인데요. 최고가 수익률 5.0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흐름이 참 좋았습니다. 장 초반에 19,650원까지 올라섰고요. 장 마감은 1%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차트 보니까요. 땅땅땅땅 하면서 올라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쭉쭉 네네.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일단 시장의 흐름을 좀 제대로 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수가 올라간다면 같이 기대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제가 메카로를 드렸을 때 설명드렸던 부분이 올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이미 많은 반도체주들이 벌써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메모리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이제 비메모리 쪽으로 가고 있는 과정들인데 메카로 역시도 같은 테마에 있는 종목으로서 아직은 거래량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알지는 못하시지만 이 종목도 이제 시세가 붙기 시작하면은 충분히 좋은 시청자분들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차트 보면서 설명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메카로 우리 보유하신 분들 중에서 손해 보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죠? 다 수익 보고 계시고요. 목표가가 제가 2만 원만 살짝 넘어가면 팔도록 2,500원이라는 목표가를 잡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너무 목표가를 짧게 드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바닥에 있는 종목인데 한 25,000원 잡아도 상관은 없거든요. 너무 짧게 드린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목표가 도달하면은 제가 또 2차, 3차 목표가 제시해 드릴 테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걱정 마시고 편안하게 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저는 현재 반도체 업황의 경우 뭐 안 좋은 얘기들 많이 나오지만 이미 주가에는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주가 역시도 뭐 SK 하이닉스 오늘 신고가 같죠? 그런 것처럼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저는 그대로 보유 전략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에 AS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셔서요. 우측 상단에 공지사항 클릭해 주세요. 자, 5월 3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아,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자, VIP 체험권 매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적풍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시진핑이 연내 방한을 했을 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면세점, 네, 화장품, 그리고 오늘 게임도 좋지 않았어요? 괜찮았죠. 네, 저번에 그중에 드렸던 있을까요? NC소프트도 오늘 분위기 괜찮았고요. 일단 이제 중국 시진핑이 이제 언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난주였죠. 이낙연 총리가 이제 중국 총리와 만남을 가지면서 우리가 이제 사드 배치 이후로 한 번도 총리끼리의 만남이 없었다가 이번에 이제 성사가 되면서 이제 좀 한중 관계도 좋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데요. 그에 비해 관련주들이 너무 못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화장품주가 좀 유독 못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여행 관련주도 지금 완전 최근에 뭐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좀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이고 면세점만 최근에 약간 올라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면세점 쪽은 약간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중국 소비주들이 저는 좋은 흐름을 탈 거라 생각하고요. 지금 뭐 뉴스들이 나오는 거를 보니까 4월 달에 중국의 시진핑이 방북을 먼저 했다가 5월 달에 우리나라 오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 봐서 지금 4월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달 정도의 호재로 생각하면 지금 저점에서 사서 올라갈 만한 중국 소비주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적풍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신약 개발사를 인수를 했다. 그러면은 제약주일까요? 제약주? 네, 이제 제약주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네. 전에 뭔가 다른 업종이었네요? 전에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완전 이 회사는 제약사라고 불러도 될 정도가 되겠고요.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안 그래도 화제가 돼서 작년에 국산 신약을 또 출시를 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그 약들이 최근에 지난달부터인가요? 그래서 뭐 해외 수출도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해서 이제는 이 회사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손가락에 꼽는 그런 제약사라고 불러도 되는 그런 회사들이고 또 신약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신약 개발사라고 불러도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뭐 여기서 한 가지 힌트를 좀 드리자면 이 제약이랑 그래도 가장 좀 시너지가 붙을 만한 부분들이 또 화장품 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뭐 제약과 이 화장품을 좀 합친 그런 기업들을 가지고 우리가 뭐 코슈메스티컬 기업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도 이제 그런 종목이 되겠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의 시진핑이 방한을 할 때 빈손으로 오겠냐 이거죠. 뭔가 이제 한중 관계가 좋아질 만한 내용들 가지고 올 거라 생각돼서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화장품주 하나 오늘 준비를 해봤고요. 그 중에서 신약 개발사를 인수했던 호재가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저는 여러분 한번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힌트까지 열렸습니다. 다빈드 전문가님 제가 옆에서 보고 좀 웃었던 게 컴퓨터가 뚫어지겠어요. 엄청 열심히 찾고 계셨거든요. 네.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화제가 됐다고 하니까 레이더망에 싹 포착이 됐을 것 같은데 화장품주였다가 제약주로 변모한 어마무시한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사실 좀 종목 자체가 좀 많이 좀 줄어드는
그러니까 좀 어. 범위가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보이는 종목이 뭐냐면은 자, 한국콜마라는 종목이 먼저 보이거든요.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뭐 차트를 좀 같이 볼게요. 이제 뭐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을 이제 처음에 이제 찾는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뭐 주봉상의 차트를 본다고 하면은 이제 뭐 자리는 잡아놨지만은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뭐 우종바이오라든가 뭐 이제 뭐 셀비온 이쪽이랑 이제 좀 연관을 좀 지으면서 좀 신약 개발 이제 모멘텀을 좀 붙였었던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한국콜마라는 종목을 좀 같이 좀 보기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는 애경유화라는 종목을 좀 같이 보신다고 하면은 이 종목도 이제 좀 제약과 관련이 없지만 요즘에 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좀 신약 개발에 대한 모멘텀이 좀 같이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새롭게 이제 좀 제약주와 같이 좀 연관을 갖는다던가 혹은 제약주화 되어가고 있는 종목들이 좀 이런 종목들이 좀 보여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좀 추려놓고 저도 한번 다시 추가적인 내용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힌트가 더 남아있죠? 더 강한 힌트가 나올까요? 적풍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엄청 사랑을 받고 있나 봐요. 전문가님, 그 광군제 하면은 쇼핑하는 날이잖아요. 네, 11월 11일. 네, 그때 그러면 엄청 많이 샀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오늘 팩하고 왔거든요. 네네. 팩도 파나요, 거기? 아마 많은 것들을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게 아마 음. 아실 수도 있어요. 어. 이게 어느 정도 판매를 했었냐면은 작년에 그 광군제 그 티몰이라 그러죠. 그 쇼핑몰에서 집계를 해봤는데 우리나라 브랜드가 거기에 탑10 브랜드 중에 유일하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전체 순위는 한 7위 정도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가장 많은 높은 판매고를 올렸다. 그래가지고 이 회사가 어디냐 이게 한참 화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유가 좀 뭐 실적이나 다른 것들이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뭐 실적 발표 다 나왔고 이전에 갈 자리가 아닌가 생각돼서 작년 광군제 그리고 사실 찾아보시면은 2017년도에도 굉장히 좀 화제가 됐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많이 팔렸고 작년에도 많이 팔린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찾아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오늘 정말 시원시원하게 힌트 주신 것 같은데요. 다비드 전문가님,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그 두 종목, 한국콜마, 애경유화, 이 두 종목 중에 정답이 있을까요? 일단 아까 제가 애경유화가 아니고 애경산업인데 이제 좀 말이 좀 헷갈렸던 것 같고요. 네. 뭐 JW 신약과 이제 뭐 더마 화장품 출시 개발 뭐 이런 부분들의 이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본다고 하면은 그냥 뭐 과거의 뭐 대표적인 화장품 브랜드 뭐 이쪽을 좀 같이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뭐 제가 뭐 다른 종목들도 뭐 생각이 났지만은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종목 중에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좀 보여드렸던 종목에 좀 힘을 더 실으면 좋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도 열심히 추리를 해봤는데요.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제이준 코스메틱 왔고요. 한국콜마 와 있네요. 그다음에 인콘도 보이고 바이오 리더스, 에이프로젠 제약도 보이고 한도까지 보입니다. 조금은 어려웠나요? 저는 힌트만 들으면 딱 아실 줄 알았는데 굉장히 다양하게 와 있거든요. 혹시 추가적으로 힌트 주시겠어요? 아마 이 검색하실 시간이 부족해서 그랬을 것 같고 이거는 시간만 드리면 다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어차피 종목 공개되는 시간 좀 남아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나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적풍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다비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다비드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저 이거 배웠잖아요. 그 최대 거래량 나오면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라고 네.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도 이 종목 가지고 오셨나 봐요. 네, 일단은 저는 오늘 첫 번째 힌트보다는 두 번째 힌트를 들었을 때, 그다음에 두 번째 힌트보다는 세 번째 힌트를 들었을 때 좀 종목 추리가 훨씬 좀 더 쉬워지게 이렇게 좀 구성을 좀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차트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앞서서 뭐 이제 최대 거래량이 나왔을 때 종목이 좀 상승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그 최대 거래량이 터지는 건 좋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양봉으로 이어지고 바닥권에서 이제 돌파가 되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져야지 음봉으로 막 깨져버리는 최대 거래량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큰일 났다면서 빠르게 이제 도망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그 과거의 차트, 그러니까 예제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지금 뭐 상장 이래 최대 거래량이 터졌고 그 다음에 3년 만에 이제 추세 자체를 좀 바꿔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그런 모습들이 처음에 이제 발생을 했을 때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시면은 첫 번째 이제 윙이푸드라는 기업입니다. 이 종목은 뭐 최근에 좀 인기를 좀 많이 끌었었고 폭발적으로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상장 이래 이제 거래량 죽여가면서 이제 조용했었던 구간들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나오지 않았었던 대량 거래량을 한번 터트리면서 과거의 전고점대를 위쪽으로 좀 뚫고 올라가 버렸죠. 그러니까 과거의 뭐 저항대라든가 혹은 뭐 이제 그 돌파를 해야 될 그런 뭐 이제 좀 저항 라인들을 한 방에 좀 돌파를 해버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터트리고 최대 거래량을 보여준 이후로는 뭐 상한가라든가 그 이상의 뭐 강력한 흐름들이 단기간 안에 이제 이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뭐 단발적으로도 뭐 이제 이런 느낌들이 좀 많이 나오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뭐 이제 하츠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나오지 않았던 대량 거래량들, 최대 거래량들이 나오면서 바닥권에서 바닥 돌파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쉬어가고 안착하는 구간들을 조금은 좀 가져주기는 했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자리가 지켜지고 상방으로 주가가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강하게 돌파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뭐 상한가 이상의 흐름들이 이어지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신다고 하면은 기술적으로 바닥 돌파인데 거래량이 더해지고 우리가 이제 매수해야 될 타점이 좀 이런 부분이고 이런 자리고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었을 때 뭐 상한가 혹은 그 이상의 흐름들 혹은 강력한 추가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그 최대 거래량 할 때 우리 네. 거래량 하면 빨간 봉, 파란 네. 봉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 네. 최대 거래량이 나왔을 때 상승할 수 있었던 거는 이 빨간 봉이었을 때죠? 그거는 빨간색일 때? 차트를 질문하신 것 같은데 네네네. 일단은 그 차트를 좀 같이 볼게요. 이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헷갈리신다고 하면은 좀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같이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최대 거래량이 나왔을 때 빨간색을 봐야 된다는 것은 일봉상,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면서 나왔었던 이 일봉상 흐름을 봐야 되는 거지 이 거래량에 이제 빨간색을 보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보통 HTS 설정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이게 전날보다 거래량이 많이 나왔을 때 이제 빨간색, 줄어들었을 때 이제 뭐 파란색 이렇게 이제 설정이 기본적으로는 되어 있고요. 뭐 다르게 이제 되어 있는 그 증권사 HTS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최대 거래량이라고 한다면은 뭐 당연히 이제 뭐 빨간색으로 이제 거래량 봉이 좀 나오겠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거래량의 이 빨간색을 보는 게 아니고 거래량은 수치적으로 많이 올라왔을 때 주가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추세를 위쪽으로 돌파하는 이런 강한 상승이 나와줬느냐 이런 부분들을 참고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다비드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오늘 두 분 모두 같은 거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중국 소비주 맞나요? 네, 일단은 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앞서서 적풍 전문가님께서는 시진핑 방안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를 하셨고 사실 뭐 저도 뭐 비슷한 그러니까 중국 쪽에 좀 이슈를 좀 같이 보려는 건데
일단은 중국이 올해 뭐 우리나라 돈으로 뭐 334조 정도 규모의 사상 최대 감세 계획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뭐 부동산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해외 직구를 하는 거에 있어서 그쪽에서도 이제 세금의 인하가 좀 들어갔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좀 중국 사람들이 해외 직구를 했을 때 조금 더 접근성을 좀 더 높여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좀 이용을 더 많이 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좋은데 중국 사람들이 지금 해외 직구로 가장 선호하는 게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은 일단은 우리나라 화장품이 뭐 대표적으로 이제 1순위가 되겠죠. 그래서 앞서서 뭐 시진핑이 이제 오는 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와 관계 개선, 그다음에 이제 뭐 사드 리스크 해제, 그러면 이제 부각을 받는 부분들도 중국 소비주들 뭐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뭐 화장품 쪽에서도 이제 같이 보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 쪽에서 요즘에 뭐 유튜브라던가 뭐 이제 뭐 그런 뭐 SNS 영상들을 본다고 하면은 그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중국에서도 이제 뭐 비포 애프터 해가지고 쌩얼과 그다음에 풀 메이크업 이후에 뭐 이제 네네, 그 영상을 맞아요. 이제 하면서 저 사람이 도대체 저 사람이 맞는 것인가 뭐 거의 막 새로 태어난 느낌의 이제 동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런 콘텐츠들이 좀 많아지고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은 이제 중국 사람들도 뭐 이제 색조 화장품 쪽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뭐 많은 기업들이 그쪽에서 이제 뭐 공장을 증설을 한다던가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에서 이제 좀 인기를 더 끌고 있는 부분들도 맞고요. 근데 이제 뭐 지금은 뭐 다른 이런 이슈들이 같이 더해졌기 때문에 화장품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동안에 화장품이 주력 사업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화장품의 이슈를 좀 새롭게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런 종목들에도 관심을 충분히 많이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적풍 전문가님 좀 추리가 쉬우실까요? 아무래도 같은 비슷한 종목을 가지고 오셨으니까요. 네.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일단 이제 직구를 하면은 이제 중국인들이 와서 이제 많이 사가는 것을 봐야 되는데, 이제 화장품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듣던 한국콜마가 저는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약간 좀 다르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제가 언젠가 이제 그 중국 관광객들, 단체 관광객들이 이동하는 걸 봤는데 다들 무거운 걸 하나씩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밥솥을 하나씩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그동안에는 이렇게 무겁게 들고 왔던 밥솥 인터넷 시키면 되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산 밥솥이 좀 잘 팔리지 않을까. 그래서 관련주인 쿠첸을 한번 좀 봤는데요. 이거 차트 보면서 보시면은 아까 다비드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거랑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아까 거래량 말씀하셨고, 그리고 3년 만에 이제 추세 역전 같은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월봉 차트를 보시면 2015년도에 39,000원짜리 주식이 지금 거의 7,000원까지 내려와 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해서 살짝 돌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는 쿠첸 같은 종목이 아닐까. 참고로 올해 2월 달에 나왔던 이 월봉 거래량이 2018년도, 17년도, 16년도 통합해서 가장 많은 거래량이 올해 2월 달에 발생을 좀 해줬고요. 쿠첸이 약간 너무 좀 소형주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이 쿠첸의 그 대주주로 있는 최대 주주인 부방도 주가 분위기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부방이나 쿠첸 또 두 종목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일단 이 중에 한번 골라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다비드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네, 이번에는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하셨어요. 밥솥 관련 있을까요? 네, 사실 테마랑 이슈라고 한다면은 시장에서 네네. 갖다 붙이기 나름이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방금 그 적풍 전문가님께서 저는 캐치를 했는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실수하셨던 내용을 잘 잡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뭘까요? 일단은 제 그 종목에 대한 힌트를 좀 드릴게요. 확실히 지금 중국 관련된 종목들의 힘이 좀 실려지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제가 이제 브리핑 드렸던 내용들,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다음에 제가 지금 강조를 드렸던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이번에 힌트가 충분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요. 미증시랑 그다음에 그 상해 종합지수도 같이 잘 올라가고 있는, 그다음에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핵심 이슈라고 한다면은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무역 전쟁인데 이거의 마무리가 이제 뭐 초읽기 들어가기에 나왔다 뭐 이런 식의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좀 같이 끌어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뭐 시장의 상승 속도랑 같이 맞춰서 가는 그런 종목들이 아니고 이런 이슈가 있었을 때 시장보다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시장이 뭐 1% 정도 올라갔다고 한다면은 우리 종목들은 막 5, 6%, 7, 8% 혹은 뭐 15%, 30%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이 큰 종목들을 공략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뭐 힌트를 조금 더 드린다고 한다면은 과거에 이제 무역 협상에 대한 분위기가 좋아지고 증시가 좀 반등을 했었을 때는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가고 뭐 상한가도 나오고 뭐 동반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도 이제 약간 좀 어거지 테마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나라 기업보다는 이제 중국 쪽의 수혜가 더 갈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이 더 강하게 갈 것이다. 이런 예측글들이 좀 나오고 거기에 인해서 테마가 형성이 되어 버렸어요. 한번 만들어지고 얼마 전에 형성이 되었던 테마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가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과거보다 더 강력한 그런 테마 형성이고 더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비슷한 이슈와 비슷한 섹터의 종목을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이든 한 종목은 지금 우리가 매수를 좀 해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안에서도 뭐 이제 뭐 부실한 기업이라 그런 종목들은 제외하고 확실하게 좀 힘이 있는 종목들 안정성과 그다음에 수익성까지 같이 확보가 가능한 그런 종목들을 이제 편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슈들을 정리를 하신다고 하면은 시장에서 그다음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좋은 테마가 어떤 쪽인지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다비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추리를 해봤는데요. 자, 시청자분들은 종목명을 맞추셨을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한번 볼까요? 조용한 듯 강한 종목 골라주시는 다비드님 하면서 컬러레이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그다음에 완전 잘생겼음요 하면서 쿠첸 보내주셨습니다. 일단은 아래 쿠첸 밥솥 계속해서 오고 있고요. 또 7795님 종목 상담 요청해 주셨는데요. 저희 내일 종목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 다시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문가님 일단은 쿠첸이 더 많이 보이거든요. 정답자가 눈에 보이시나요? 우리 뭐 한국 사람은 뭐 밥심이라고 하지만은 주식 시장에서는 밥심이 아니고 더 강력한 테마를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비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적풍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한국콜마가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그 여자들은 다 알거든요. 이렇게 뒤집어 보면 네. 제조사가 다 한국콜마라고 네, 얘기할 굉장히 정도로 많은 브랜드 OEM하고 있죠. 맞아요. 이 종목 가격 전략 좀 세워주세요. 네, 일단 한국콜마가 작년과 재작년에 중국 티몰 광군제때 굉장히 히트를 쳤던 그 AHC라는 브랜드를 만드는 회사가 되겠고요. 일단 한국콜마 주가를 한번 볼게요. 일단 지금 최근에 차트를 좀 보시면은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약간 83,000원대까지 갔다가 7만 원대 내려오면서 약간 좀 실망스러운 매물들이 많이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다른 화장품주들에 비해서 오히려 지금 이렇게 눌리는 구간들이 오히려 저는 투자 적기라고 생각해서 요즘에 화장품이나 중국 소비주 많이 제가 또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자, 한국콜마 투자 들어가실 분들은 현재 지금 이번 주만 하더라도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좀 조정받는 구간이라서 천천히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 좋을 거라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진핑의 방한 예상 일정이 한 5월 달 정도가 되니까 이르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한 달 정도 뒤에 시세가 날 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반영 된다면 또 먼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저는 내일장 시가 이하에 들어간다라고 보셨으면은 한 85,000원 정도까지 일단 1차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85,000원 위에는 매물대가 좀 많은 걸로 현재 보여져서
85,000원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는 7만 원으로 잡아드릴 테니까요. 이 안에서 최대한 잘 싸게 사셔서 목표가에 수익 실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풍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한국콜마였습니다. 매수가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1차 목표가 85,000원 그리고 손절가 7만 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잘생기신 다비드님. 히든 종목 얼마나 잘생겼는지 확인해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네. 확인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생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저 지금 홈페이지에서 종목이 문자가 어떤 게 오는지 계속 새로 고침하면서 눌러보고 있거든요. 근데 한 분도 정답을 보내주신 분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이 정도 힌트를 드리고 지금 이제 중국주에 대한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뭐 비슷한 종목, 이 종목은 당연히 알고 계시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힌트를 굉장히 좀 오픈을 해서 좀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오늘 꼭 좀 들어오시고 이 종목을 제가 계속해서 이제 좀 강조를 드리고 부각을 시켜드리는 이유를 좀 설명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 히든 종목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자부심과 그다음에 좀 자신감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들어오셔서 좀 종목에 대한 브리핑을 같이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방송이 끝나고 바로 돌아가서 온라인 공개 방송을 또 진행을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오신다고 하면은 제가 지금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에 대한 브리핑, 그 다음에 가격 전략, 어떻게 매수해서 어떻게 매도를 하면 좋을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저는 제가 오늘의 차트를 돌려보고 그 다음에 오늘의 뭐 주봉, 월봉 차트를 돌려봤을 때 이 종목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 들어오셔서 어떻게 종목 매매하는지 저랑 같이 수익 실현에 또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비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오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챙겨 가셔야겠죠. 먼저 적풍 전문가님, 내일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고요. 저는 이거를 안도랠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여러분들 계절을 걱정하셔야 되는 분들이 미국의 경기 침체를 걱정을 하셨고요. 그것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는 좀 대부분의 업종들이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좋은 안도랠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시장에 대한 걱정들보다는 어떻게 하면 수익률을 좀 더 시장보다 높게 가져갈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너무 바닥에 있는 주식들보다는 약간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의 중간에 같이 들어가는, 흔히 말하는 이제 가는 말에 올라타라라는 그런 또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이제 업종의 테마를 공략할 때 좀 강한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게 지금은, 또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안 될 수 있지만 딱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그런 종목들 공략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이 돼서 가는 말에 올라타라. 그리고 시장은 안도랠리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비드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네, 뭐 사실 지금 시장은 좀 할만한 시장인 것 같아요. 먹거리가 좀 충분한 시장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시장이 빠질 때 내 종목이 내려가면 어느 정도 뭐 거기에 이해를 하겠지만은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데 내 종목이 안 올라가면은 그것만큼 열받는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또 그런 시장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마주의 순환매가 자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 시기와 매도해야 되는 시기가 정확하게 좀 잡혀 있는 그런 시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 방송을 보시고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시장이 올라갔을 때 더 많이 수익이 가능한 그런 종목들을 좀 선정을 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종목에 대한 얘기를, 종목에 대한 위주로 시장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네,
네, 전문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일을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오늘 저녁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다비드 전문가님 그리고 적풍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